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1년 앞두고 광주를 첫 방문한 국제수영연맹 회장은 내년 광주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하이다이빙 장소로 조선대 운동장이 정해진 가운데 국제수영연맹은 장소를 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 LPG 판매업소들이 대형 업체들의 저가 경쟁 때문에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의 승진 대상자 가운데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직원들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흥행 카드는 역시 북한의 참가입니다. 국제수영연맹 회장은 북한이 참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연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훌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 회장은 북한이 반드시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남북 관계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친선을 도모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북한 참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ara afianzar la unión en la península de Corea en estos importantísimos países para el mundo. 북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수영대회 방송권을 무료로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마글리오네 회장은 북한을 지원하는 수영연맹의 계획이 유엔 제재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에도 북한 참가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Y tienen pago absolutamente todo para poder venir. No hay, yo le diría que no hay razones para no estar presentes. 또 이번 대회가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라며 많게는 190여 국이 참가해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광주를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나눈 수영연맹 회장은 여수 경기장을 방문하고 세계수영대회 D-1년 행사에 참석하는 등 2박 3일간 일정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수영대회 인기 종목 중 하나인 하이다이빙 장소로 조직위원회는 조선대학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영연맹이 여수로 장소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에서도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도 도시를 알린 히트 상품은 20여 미터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 경기였습니다. 카잔은 러시아 궁전을 비롯한 아름다운 시내 풍경을, 부다페스트는 국회의사당과 다뉴브 강을 배경 삼아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도시를 홍보했습니다. But that's been great, really good. And we're here for the Grand Prix. It's great. We've really enjoyed it. The weather's been perfect. Yeah. 내년 광주대회의 경우 수차례 변경 끝에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근대 건축물인 조선대 건물 등이 중계 화면에 드러나는 조선대 운동장으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결정됐습니다. 조선대 운동장에 6m 높이의 수조와 다이빙대를 설치한 뒤 경기를 진행하면 광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수영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광주를 첫 방문한 훌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 회장이 방한 기간 중에 기술위원과 함께 여수를 방문합니다. 오픈워터 경기가 열리는 여수에서 하이다이빙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Y llegaremos a un acuerdo con el comité organizador. No es cuestión de que esto es un trabajo conjunto. El comité organizador y la FINA. 이에 대해 조직위는 여수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는 하이다이빙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영대회 개최 도시가 광주라는 시민들의 정서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영대회 D-1년 행사를 하이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에서 진행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조직위는 훌리오 회장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구름 많이 낀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해상과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해상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광주가 23도, 담양 2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29도, 담양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이 29도, 장흥 26도, 강진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곡성이 27도, 광양 25도, 여수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지역 LPG 판매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로 LPG를 판매하는 대형 업체들 사이에서 중소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 가스 충전소에서 리터당 600원대의 LP 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충전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싸다 그러면 바로 세워요, 차를. 예를 들면 이게 좀 예를 들면 저희가 한 3만 원, 5천 원씩 넣는다. 한 2만 원씩 넣어도 그냥 세우고 바로 거기 넣어버립니다. 정유사 직영 충전소를 포함해서 대형 충전소 서너 개 업체들이 LPG 판매가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원가가 리터당 780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원가보다도 100원 가까이 싸게 팔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판매가보다는 무려 200원 이상 싸게 파는 것입니다. 가스를 많이 팔면 팔수록 정유사로부터 공급 단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니 광주 지역 대형 업체들이 나서 박리다매식으로 판매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반면 중소업체들은 원가 이하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차입 경영을 하거나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밀어넣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돼야 직원들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할 텐데 현재는 그 자체가 엄청 힘들죠. 이런 극약 처방으로도 견디기 힘든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게 되는데 최근 1, 2년 사이 5곳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중소 LPG 판매 업체들이 무너지고 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업체들이 판매가를 결정할 때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충전소가 전부 넘어지면 그때는 자기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해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힘들게 되겠죠. 광주 지역에서만 이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LPG 판매가 출혈 경쟁에 대해서 관계당국의 실태 파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차이용선 더블스타 회장과 장준화 더블스타 재무 책임자 등 2명을 등기이사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지분 45%에 해당하는 투자금 6,463억 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납입하고 금호타이어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방산부문은 국내 타이어 업체인 주식회사 흥가에 매각될 예정이고 금호산업 등과 상표권 사용 계약도 완료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던 관부 재판.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지만 의미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관부 재판을 다룬 영화를 계기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를 이미지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개봉한 영화 허스토리에서는 관부 재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부 재판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당시 이제 일제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경유해서 시모노세키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분,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7분, 총 10명이 원고가 돼가지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관부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부재판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소송 중에서 최초로 일본 정부 법적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으로서 당시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1심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각 1인당 30만 엔씩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얻었는데 그게 이제 2001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는 비록 패소하고 말았습니다만 피해자 운동에 있어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재판이 되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재판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이 부산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관부 재판이 사실은 광주 전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 경남 할머니들과 광주 전남 피해 할머니들의 이 합주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분 중에서 2분이 광주와 직접적으로 연고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 중에 한 분이었던 하순여 할머니는 태생만 경남 진주이지 목포와 영암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었고 또 광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이제 위안부로 동원이 되신 경우이시고 관부 재판이 무려 그 12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 이금 회장님을 중심으로 관부 재판 끝날 때까지 모든 뒷받침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도 그렇고 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명예회복 투쟁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각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일본에서 수십 건의 과거청산 소송을 벌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2012년도부터 우리 법원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미쯔비시로 동원된 근로정신대의 경우에 현재 3건의 소송에 모두 원고 11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사건은 현재 1심, 2심 승소해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2건은 작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해서 현재 광주고등법원 그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오랫동안 투쟁을 함께 해오신 분으로서 이런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아픔에 공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울분과 한은 쉽게 잊혀지리라고 봅니다. 그 피해자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 31주기 추모 행사가 어제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한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추모 행사에는 연세대 이한열 열사 추모사업회 회원들과 광주진흥고 동문 등이 참석해 열사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1987년 6월 9일 시위도 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는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지난해 이를 소재로 한 영화 1987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는 9월 목포와 진도에서 처음으로 수목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15개 나라에서 25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데요. 전통시장과 학교 등 생활 공간들이 전시장으로 변모합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항구도시 목포를 상징하는 오거리입니다. 갤러리가 없던 시절 다방과 거리, 광장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공연장이자 전시회장이 됐습니다. 특히 수목화는 예양 남도의 심장이었습니다. 남종화가 맥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 그 맥을 이어가면서 역사적인 의미로 집혀가면서 더 활동하고 더 확산되지 않겠느냐. 80년대를 지나며 예양의 향기는 시들해졌고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수묵의 아름다운 과거를 미래로 연기하는 오늘의 자리. 2018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오는 9월 목포와 진도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등 15개국 25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2달 동안 계속되는 수묵 비엔날레의 특징은 지역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수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남 예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상이 좀 높아갈 거라고 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앞치마에 아이들의 손에 들린 북끝에 시민들이 모이는 거리와 광장 속에 수묵의 향기가 파고듭니다. 특별 전시관이 아닌 삶이 있는 지역 공간 곳곳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지역이 살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비엔날레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행사는 광주와 부산 비엔날레 등 모두 7개.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특히 그동안 정확한 영문 표기가 없었던 우리나라 수묵에 올바른 명칭을 부여하는 정명 운동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광주시가 장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민간 사업자 2차 공모를 추진합니다. 2차 공모의 경우 사업 규모나 참가 자격 등은 1차 공모와 같지만 다수 업체가 참여할 때도 평가 점수가 850점을 넘어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평가 배점을 변경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고 오는 9월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서 10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7월에 걷기 좋은 길로 곡성 섬진강 둘레길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섬진강 둘레길로 가보겠습니다. 정수정 여행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섬진강 둘레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압록 캠핑장까지 총 15km 코스로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전남 곡성에 살았던 명장 마천목 장군의 이름을 본떠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이 마천목 장군길은 섬진강 자락을 따라 걷는 대표적인 곡성의 코스로 걷기 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개 코스로 나눠진 이 마천목 장군길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그리고 또 침곡역 레일바이크 그리고 가정역의 출렁다리 곡성의 자랑거리를 관통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섬진강 둘레길은 마천목 장군길이다 이렇게 네. 불리기도 하잖아요. 네.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살이라는 설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태종 이방원의 집권에 기여했던 인물인 이 마천목 장군은 그가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이 섬진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이상한 푸른 돌을 줍게 되는데요. 갑자기 도깨비들이 몰려왔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두목 도깨비를 돌려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니 이 장군은 강에다가 어사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이 진짜로 이 어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전설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네. 이곳 섬진강의 둘레길이 마천목 장군길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그렇군요. 이 섬진강 둘레길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코스는 힐링 숲길로 이렇게 소나무와 편백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계곡이 많아서 이렇게 힐링 구간으로 남녀노소 이렇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코스는 가정에서 압록 구간 2.1km 기찻길 노선인데요. 양 기차 레일 위를 연인과 손을 잡고 백보를 걸으면 100년해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네. 또 노인들이 한쪽 레일로 백보를 걸으면 이렇게 100년을 장수할 수 있다고 전해주면서 연인과 노인들 이렇게 모두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아주 인기적인 코스이고요. 또 세 번째 코스는 강길 구간인데요. 2.4km로 이 섬진강과 나란히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흙길과 돌길, 강변, 대나무 숲길을 이렇게 함께 통과하면서 거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압록 오토캠핑장과 또 가정역에서는 이렇게 지역의 또 특산품도 이곳에서 판매를 하니까요. 싱싱한 네. 농산물, 장바구니 이렇게 한가득 담아오면 좋겠죠. 네, 섬진강 둘레길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왔는데 정말 멋지네요. 네. 그런데 직접 체험해 볼 만한 것들 주변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차 마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레일바이크, 출렁다리, 그리고 또 섬진강에서 즐기는 래프팅. 여기에 또 섬진강 둘레길 건너편에 보면 각양각색의 익산
값쌀스러운 도깨비가 숨어있는 이 도깨비 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인형극 그리고 숲체험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청 이야기 마을 2개 마을에서 또 가정마을 그리고 또 봉촌마을에서 농촌체험도 이곳에서 함께 다채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15km 구간 중에서 작가님이 봤을 때 이건 정말 괜찮더라 하는 인상적인 구간 어떤 곳이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철로길도 좋고요. 그리고 또 섬진강의 물살을 직접 이렇게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이 강길 구간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코스마다 좀 색다른 즐거움에 이렇게 빠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와 편백 그리고 상수리 나무 숲길 무엇보다 철도길 걷는 코스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대나무 밭과 그리고 또 매실밭 그리고 또 감나무 밭을 지나서 가는데요. 이 강변과 또 대나무와 함께하는 길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색 있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섬진강 둘레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7월에 걷기 좋은 길로 이렇게 선정될 만큼 아주 멋진 곳인데요. 주말 어디로 갈까 고민이신 분들 좀 고민 그만하시고 시원한 강바람을 타고 곡성 섬진강 둘레길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주말은 뭐 날씨도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 광주 월계동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변 유치원 교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난데없는 사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빨간색 승용차가 벽을 뚫고 들어가 건물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었습니다. 교실 안은 부서진 창문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전 9시 반 교실에선 6살 어린이 19명과 교사 등 성인 3명이 미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8명이 파편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사고에 심리적인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리에 이렇게 물이 팍 긁혔어요. 이렇게 쭉쭉. 유치원을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사고는 운전자 47살 이모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인도를 넘어 건물까지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로 고정된 볼라드도 이렇게 힘없이 뽑혀져 나갔고 보시면 이렇게 교실을 보호하는 철망도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속도가 제어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운전 미숙인지 차량 결함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 소장 55살 유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장성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조만간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승진 대상자 중에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직원들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해당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기관장 측근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하반기 정기 인사일 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9일 개원을 앞두고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가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장 후보는 김동찬, 김용집, 반재신 의원 등 재선 의원 3명이, 부의장 후보에는 초선 의원 5명이 등록해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한편 유일한 야당 의원인 정의당 소속 장현주 의원도 부의장 선거 출마를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6.13 지방선거로 지방의회 의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민주당이 광주시의회에서 야당 의원 1명을 빼고 전 의석을 독차지했고 구의회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일당 독점 때문에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끼리 나눠 갖지 말고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서 주거용으로는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 상무지구에 완공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상 37층 지하 5층 규모인 이 쌍둥이 건물은 기존 오피스텔 기능의 아파트의 주거 편의성을 접목시킨 신개념 복합 주거시설로 탁월한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유탑건설도 그룹 계열사와 함께 이 건물로 사옥을 이전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해상에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광주가 23도, 담양 22도를 보이며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29도, 담양 28도, 화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이 29도, 영암 29도, 장흥이 26도, 강진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곡성이 27도, 광양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특히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차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 틈틈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